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전주에 여러분들하고 용도 구역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하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그죠? 국토계획법, 공법에서만 가장 중요한 게 국토계획법인데 전체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법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국토를 갖다가 먼저 뭐 하더라? 계획을 세웁니다. 선계획이죠. 선계획. 그 다음에 이용은 후 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규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선계획 규제가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광역이죠, 광역. 광역은 여러분들 법적 개념으로서 공부에서 광역이라는 것은 몇 개를 말합니까?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인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계획이 있죠. 어디서 만드는 계획입니까? 관할 지역에서 만드는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모습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면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 그게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죠. 그래서 구체화된 계획을 만드는 게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 계획입니다. 보다시피 전부 다 뭐로 끝나냐면요. 계획이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무슨 규제로 부른다? 계획 규제로 부른다. 먼저 계획으로 뭘 한다?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제가 국토에 대해서 선계획 규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규제는 무슨 규제가 들어야 돼요?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용 규제로서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입니다. 뭐를 이용할 때 규제하냐면요.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규제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때 규제하냐면 개발 행위를 할 때 규제를 하겠다. 규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받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우리가 규제 방법으로서 허가라고 하는 규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개발행위 허가제. 그래서 큰 목차는 계획규제 1개하고 이용규제 1개. 그리고 계획규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2개 이상에서 만드는 광역도시계획. 여러분들 만드는 절차에 대한 부분을 배웠죠. 그죠? 지정, 수립, 승인. 그 다음에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무슨 계획이냐면 관리계획이고 기본계획은 관할로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정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반면에 기본계획한테 지침을 받는 구체화된 계획인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의무의 침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침해가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권리 침해를 이유로 권리 구제를 해달라고 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구체화된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좀 다르죠. 그죠?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용도, 지역, 생활권으로 나눴죠. 21개의 생활권. 그 다음에 용도, 지구.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 총 19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5개가 있었죠. 그죠? 개발 제한구역, 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한 개 더가 6번에 있는 뭡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까지 배우면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기반시설. 근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관리계획 안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어디에 별도 규정하고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별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관리계획 안에 있는데 여기서 안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면 국토계획법이 다 끝이 나고 나면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별도 배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지구단위계를 배우면 완전 국토계획법 내용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전주에 어디까지 배우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을 배웠거든요. 오늘은 기반시설을 가지고 공부를 할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지고 있는 교재 기본서 119페이지에 그 특별규정이라고 나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자의 특별규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보지 마세요. 그죠? 일반 규정이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특별규정을 배우셔야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순환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넘겨보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125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국계법 전체 목차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느 파트를 배우고 있냐면 기반시설을 배우는 겁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관리계획 절차로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기반시설이 어떤 의미를 가져가면서 어떤 개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반시설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용어가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특히 이 파트는 용어 부분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넘겨볼래요? 126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을 볼 건데 제일 먼저 126에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나올 겁니다. 기반시설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먼저 쉽게가 나왔는데 그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도시군계획 시설의 정의라고 돼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의 정의인데 공법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1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의 정의가 지금 현재까지 32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공법 1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1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출기차게 지금 되고 있죠. 용어가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뭐 중에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 시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그죠? 이런 등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반시설을 부르죠. 근데 이런 기반시설을 뭐로 결정해버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관리계획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계획 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안 불러요. 기반시설이라는 말로 부르지 않고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말로 용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면 뭐 중에서 기반시설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 시설을 부릅니다. 밑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이게 나왔죠. 그죠? 뭐 쉽게 나왔는데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통시설로서의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간시설이라면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광장, 공원, 녹지나 유원지 이런 것들입니다. 유통공급이에요. 뭔가를 유통하고 공급해주는 시설이죠. 유통은 뭐 설비, 전기, 수도, 가스,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는 난방입니다. 난방.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유통공급시설로서의 기반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맨 끝부분에 가면 공동구라고 나올 겁니다. 공동구. 조금 이따 배울 건데 공동구는 공동지하 매설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기반시설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학교나 공청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방제시설에 방자가 막을 방자고 제자가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를 막는 시설이에요.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주로 화장장이나 납골당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뭐 귀신 노는 거죠. 귀신 노는 거. 보건위생은 귀신 노는 거예요. 귀신. 저거나 귀신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나 여기 시험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요. 냄새 나는데요.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빗물 저장, 그죠? 이런 등등의 시설을 폐차장, 뭐라 그런다? 환경기초라고 부릅니다. 이거 시험에 최근 들어서 25회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출제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이 속해 있는 군을 갖다 우리가 보시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설은 없고 다 여러분들이 현재 일상생활을 이용하면서 누구든지 하루에 이 중에서 5개, 6개, 10개 이상을 다 이용하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죠, 우리가, 그죠? 전기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 오시면서 도로 이용했고, 그죠? 하는 등등을 갖다 매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별도로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 정독하셨다가 나중에 객관식 문제 한 2-3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누구든지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어요. 용어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심을 좀 가지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런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반시설이 그냥 설치되는 줄 알았더만,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화장장, 이런 것들이 그냥 설치가 되는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니네요.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설치되죠.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순간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좀 끝을 내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교재. 몇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정의를 좀 내려갈 거냐면요. 오늘 다 배울 건데, 147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147로 한번 가보실래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시군 계획 무슨 사업요? 시설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뭐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뭘 말한다? 사업을 말합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뭐라 그런다?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이 또 나와요. 지금 왜 이게 헷갈려 하냐면 수험생들이 도시군 계획이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여러분들이 입에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말씀을 하실 정도까지 되려고 그러면 약간 헷갈리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지금 공부를 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 용어예요. 이 용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먼저 정의가 돼야지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업이라고 되냐면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 됐나요? 계획사업이라고 돼요. 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번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2번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3번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사업이나요? 정비사업.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 본다? 계획사업 이래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수십 가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쳤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말을 부르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진짜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도로 공사하고 있고 공원 만들고 학교 증축하고 신축하고 막 등등의 공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그게 뭘 하는 겁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에다가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고 하는 관리계획을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치죠. 그러니까 자, 기반시설인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 들어요. 그리고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부지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 뭐로 불러야 돼?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말로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거든.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진짜 도로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시설 사업에다가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요. 관리계획의 3번과 4번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갈 거는요.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에 개량해서 관리를 결정하고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데 도시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로 함축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일까요? 아니면 유사할까요?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아닌 게 유사한 정도가 아니고요. 세 가지 사업의 절차가 똑같아요.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14문제가 나와요. 14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정비법 6개, 개발법 6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시설 사업에서 2개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14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 안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으로 따로 빼내긴 빼내는데, 이거 또 따로 있는 법이 아니고, 개발법과 정비법도 결국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 개의 사업이 있는데, 시설 사업은 국토기업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배우고 정비사업은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에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관리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좀 쉽게 공부하고 싶으면 시설사업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배우기 때문에 시설사업 정리를 잘하면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정리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관리계획에서 기반시설이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기반시설은 종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십 가지 있었죠. 교통시설로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제시설, 환경기초, 보건위생 이래가 쭉 나왔죠. 수십 가지 기반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수십 가지의 기반시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도로가 있어요. 도로를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산이 있다고 해서 야 도로 설치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를 설치 정비 개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지. 이반결정 고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줘요. 그러면 기반시설로 부르는 게 뭐로 바뀐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험생들이 왜 이 파트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처음 공부할 때 그냥 대충 넘어가냐면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 정비 개량해서 관리계획 절차, 즉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학교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뭐야? 여전히 도로거든. 근데 그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 도로는 뭐라 부르고 기반시설로 부르고 관리계획처를 거친 이후의 도로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시설로 부르거든. 근데 우리는 밖에서 우리가 이제 도로를 보거든요. 도로를 볼 때 뭐라고 부르는 게 더 일반적입니까? 도로, 학교, 공항, 철도 등등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기반시설로 통칭해서 부르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하고 일반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두 개는 의미는 다른 개념인데 이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일 때 도로하고 기반 시설일 때 도로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기반 시설일 때 도로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도로가 학교가 되고 도로가 공항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똑같은 도로인데 그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져요, 명칭이. 그죠?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기 전 상태는 뭐라 부르고 기반시설. 그 이후 단계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일 때 도로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일 때 도로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한 15분간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니, 기반 시설일 때 도로하고 도시군, 그러니까 기반 시설일 때도 뭐예요? 도로잖아.
학교, 공항이잖아. 도시공계획 시설했다고 해서 그게 도로가 학교가 되는 건 아니잖아. 똑같잖아요. 도로잖아요. 그죠? 근데 기반 시설일 때 도로하고 도시공계획 시설 때 도로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개념상 어떻게 다르지? 관리기처럼 그치 전하고 후 상태인데 그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응?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응? 그게 바로 뭐냐면